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까칠한 숙현 씨의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입니다. 네,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산시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대 김모 씨가 별거 중인 아내 A 씨를 불러달라면서 A 씨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무려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가 벌어졌는데 결국 동거녀의 별거 중인 아내의 전 남편과 막내딸이 숨지는 참극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 숨진 A 씨의 전 남편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A 씨와 전 남편이 낳은 2딸 중 막내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5분경에 경찰 112 상황실로 A 씨 신고가 접수됐고요. 현장으로 달려온 A 씨는 김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인질극 중단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욕설을 하는 등 인질극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끝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집안으로 강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양주 아파트 화재 사고 소개해 주시죠. 네, 의정부 아파트 사고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남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양주 소방서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9시 58분쯤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지 약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황모 씨가 사망했고 그의 누나 역시 중투에 빠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쌍용 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해고 노동자를 흑자 전환한 뒤에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죠? 얼마나 이게 가능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이요. 해고 노동자 복직은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된 뒤에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쌍용차의 신차 티볼리 발표회 이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네. 그는 또 지금 평택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복직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요. 행사장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이후에 목숨을 잃었던 희생자 26명의 신발을 늘어놓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복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어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은 제1야당의 차례였습니다. 네. 문희상 위원장은 일단 개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12개월 이상 큰 성과가 없는 이런 적기가 어딨냐면서 오래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느냐. 헌법 논의조차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박 대통령이 시대 정신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잘 해낼 것으로 믿고 지난 대선 당시 선택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시대 정신이 경기 활성화라고 했다고 꼬집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무슨 웬 수첩이 또 하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수첩
이 사진 찍혔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수첩이 아니라 여당 대표의 수첩이 화제입니다. 네. 한 사진 기자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의 수첩 내용을 포착했습니다. 네. 청와대 문건 파동 배우는 K와 Y다. 내가 꼭 밝힌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KY가 누군가요? 모르시죠?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장 어제 대통령이 문건 내용을 허위다 이렇게 주장한 다음 날 이런 내용이 알려져서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조홍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꾸며낸 일이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불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난 김무성 대표 기자들을 만났는데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 이니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흡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흡수 통일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 정부도 과거 정부와 같이 자주와 평화, 민주 원칙에 입각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서 지난 7일이었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흡수 통일과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우리 측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중진이죠. 이재호 의원. 오늘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자르지 못하면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적었다는데요. 뭘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재호 의원이 오늘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 말이 네. 좀 어렵습니다. 네. 한자인데요. 당단, 부단, 반수, 기란 네, 이렇게 기란.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기의 춘신 군전에 나오는 고사라고 하는데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제 박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김기춘 실장의 어떤 교체 요구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친이계의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이 이것을 겨냥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산층이 8년간 임대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도입된다는 발표가 나왔죠? 예, 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오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내용에 먼저 주거 방식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물량이 부족하고 주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건설업체 등 민간 기업을 임대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보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임대주택은 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 또 임대 방식에 따라서 건설과 매입, 또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는 민간 건설과 대규모 민간 매입 임대에 해당됩니다. 네. 네, 다만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으로 바꾼 건데요. 뉴스테이라는 브랜드를 달게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 지금처럼 2년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이 적어도 8년간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에 월세 40만 원에서 8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증금은 연 5% 내에서만 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근 4년간 서울 전세 보증금 상승률인 연 7.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민간 건설 업체들이 짓고 관리하는 방식이라서 공공기관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임대와 다르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요. 네. 또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이 세탁, 청소, 가구, 가전 대여 같은 종합주거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좋아진다. 예. 네. 이런 말에 동의하는 예.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 20대 중에서 절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예, LG경제연구원이 세계 가치관 조사 협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이 5개국의 20대 가치관을 자율과 동조, 여가, 글로벌 마인드 같은 7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20대는 부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증대된다는 질문에는 22%만이 동조를 했고요. 네. 또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는 물음에는 43%만 긍정적으로 답해서 중국이나 미국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또 타인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를 묻는 항목에는 32%만이 믿을 수 있다고 답했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라는 그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 항목에는 약 31%가 긍정적으로 답해서 중국, 일본과 함께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 한국의 20대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네. 동시에 또 집단에 융화되고자 하는 욕구도 공존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현대와 롯데 이 두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먼저 그 정몽구 현대차그룹과 정의성 현대차 부회장이 그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그 시간의 대량 매매인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물량이 방대하고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발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그 이번 거래 의도가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통해서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는 거에 있다고 밝혔지만요. 그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그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할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예, 글로비스의 그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그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그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최대 주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 좀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또 롯데그룹도 지금 후계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그 신동주 회장이 그 일본 그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 또 그룹의 부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됐기 때문인데요. 네. 예, 신동빈 그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까지도 총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신동주 그 전 부회장의 보유 지분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퇴진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계구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리 주간지 테러 속보부터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슬람 풍자 만평을 실었다가 테러를 당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또 이 이슬람 관련 만평을 게재했네요. 네, 샤를리 에브도가 지난 7일 테러를 당한 이후 처음 낸 특별호 표지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네. 다 용서한다는 제목과 함께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샤를리라는 글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테러에서 살아남은 만화가들이 프랑스 정부와 현지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의 지원을 받아서 평소의 50배인 300만 부를 16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네. 대다수는 침묵을 강요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 용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20대 여성 하야트 부메디에는 네. 이미 시리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터키 정부는 전화통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부메디안이 지난 2일에 터키에 입국했다가 8일에 시리아에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부메디안은 현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추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 세계 주요 도시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는 대낮에 짙은 연기가 덮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가 발생한 곳은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낭팡 플라자역입니다. 네. 미 국토안보부 등 연방 청사 건물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데요. 이곳 낭팡 플라자역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3시쯤 전설 한 대가 출발한 직후에 짙은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거나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는데요. 네. 1명이 숨지고 8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낮에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조사국은 일단은 초기 조사 결과 고의적인 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블랙박스 2개가 모두 인양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달 28일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블랙박스 2개가 이틀에 걸쳐서 모두 인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어제 자바해 수색 현장에서 비행 기록 장치를 회수한 데 이어 오늘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연구소에서 블랙박스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인데요. 비행 기록 장치 상태가 양호하다며 이 장치에 담긴 자료를 내려받는 데는 사흘 정도가 걸리고 분석하는 데에는 총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회수된 블랙박스에는 추락 당시 비행 기록과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해 들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화재 참사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요. 남양주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의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원의 김동헌 원장 연결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양주 아파트에서 또 화재가 발생한 사고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 원인은 어떤 걸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게 안타깝게도 앞서 오늘 오전 9시 58분쯤 경기도 양주시 삼성동 GS 자이 아파트 7단지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오전 10시 47분에 종료됐습니다. 근데 이 불은 아파트 한동 4층에서 시작된 불이 5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이 숨지고 또 3명이 중요사를 입었는데요. 아파트 화재는 아래 위층 간의 베란다 난간,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화재가 속수무처리로 넘어옵니다, 층이. 네. 근데 이 난간이 닫혀 있는 경우라도 상당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로 이제 위층이 타게 되죠. 네. 따라서 이 신속하게 불길을 잡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파트 화재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옆집이나 이런 집보다 윗집이 더 위험하고 취약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양주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또 5층까지 이렇게 타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게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겁니까? 그러죠. 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집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재에 대한 예방과 특히 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의정부 화재 사고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죠. 네네. 그 사고는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이제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우리 주택에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 제4조 제5호에도 안전한 전기 시설과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하게 편안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 이 도시형 이 생활주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이렇게 도시 생활주택 자체가 이렇게 안전한 소위 기준을 이렇게 벗어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주차장 설치 기준도 또 완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거주자 차량이 네. 저분들의 이렇게 양쪽에 쭉 주차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사실 규제 완화 이런 게 이제 하루 키웠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물 사이의 간격이 50cm도 안 됩니까? 그래요. 한 1m 조금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태죠. 예. 네. 또 외벽 마감재는 스티로폼입니까? 그렇죠. 스티로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드라이비트라고 네. 이 스티로폼의 양쪽에 이렇게 이 시멘트로 덧칠한 그런 단열재인데 네. 이게 그 불이 나면 안에 스티로폼이 타죠. 예. 그러니까 이 빨리 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이 1m 이내로 이렇게 좁아서 거리 불길이 그 통로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꿀뚜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이 샥 올라가면서 그 특히 또 이렇게 이 드라이비트 이게 타면서 같이 그냥 올라가서 이 소위 그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건물 사이 간격이나 스티로폼이나. 예, 원래 일반 아파트라면은 네. 그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스티로폼도 공간에. 써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런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이게 그 2009년도에 네. 이 도시 완화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왜 완화시켰나요? 이 규제 완화한 것은 사실 우리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이렇게 사실 큰 이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은 사실 주택 공급, 서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뭐 이런 사실 중요한 안전이나 주민 안전을 사실 버린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 완화 이게 더 이상 없어져야 되고 이를 더욱 강화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규제 또 강화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지금 그 규제 강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규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래가지고서 이건 스프링클러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예, 이 스프링클러는 사실 참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스프링클러는 불이 지적적으로 이렇게 닿여야 그게 터져서 이제 이 스프링클러의 소위 자기 책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가 이 생활 우리 도시형 생활 우리 주택에는 사실 이 스프링클러가 뭐 설치 안 돼도 11층 이상만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설치 안 해도 되는 이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좀 이렇게 만약 주차장에 그때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었다면은 뭐 당연히 직접 불이 터져서 이렇게 그게 빨리 소화가 됐을 것인데 그게 사실 없다 보니까 그게 계속 타서 이제 불이 이렇게 번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지금 스프링클러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스프링클러 다는데 그거 무슨 돈이 많이 듭니까? 파이프 배관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들지요. 예, 그래서 비용 절약해 주려고 이거 규제 완화했던 거겠네, 보나마나.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까? 비용 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안전이 더 중요한데요, 그죠? 네. 하여튼 이 완광기를 이번에 입주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 완광기. 완광기가 사실은 우리 소방법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런 주거지에는 완광기나 또는 이제 우리 이 구조를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준비하게끔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완광기 이런 걸 사용하려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좀 한번 이렇게 써보고 숙달된 훈련이 돼야 그게 탈 수가 있지. 사실 높은 데서 줄 하나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는데 그래서 또 특히 10층 이하 건물에서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10층이라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타기가 겁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광기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사실 여러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재 대피 제품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완광기 사용법이라든가 하다못해 소화기 사용하는 법이라도 말이죠. 아주 익숙해질 정도로까지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좀 하자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안전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안전체험센터가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그 안전체험 하려면은 전 국민이 언제 거기 가서 합니까? 다 집에서 한 번씩 다 하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가시면 신청해서 예.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완강기나 네. 또 그 화재 시에 대피 요령 그리고 저 CPR,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또 그 하게 되면 수료증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안전체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각 학교나 이런 데서 네. 그런 이제 안전체험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네. 가서 또 해주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좀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네요. 네. 네. 이 화재가 났는데 말이죠. 네.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네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방 헬기가 떠야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뭐 헬기 바람 때문에 불이 더 커지지 않았냐는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 뭐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는 하긴 하지만 예. 이런 소방 문제, 소방을 어렵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헬기 바람으로 인해서 뭐 화재가 더 커졌다.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실 이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생명 구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게 첫째고, 그리고 이렇게 헬기로 인해서 화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네. 이런 적절한 거리, 헬기는 화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참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국민 안전처도 만들어주고 어쩌고 했는데, 그죠? 네. 전국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구역이 1,600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많습니다. 아예 거기는 아직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좁았어요. 예, 좁아서 들어가기가. 그 화재나면 불도 못 끄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네. 이런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고 뭐 예. 헬기나 예. 또는 실질적으로 따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이제 좁은데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는 또 건국대학에서 불이 났어요. 예. 학교나 교육시설 같은 데 화재 예. 이런 문제도 제비를 해야 되겠고 또 이 파주의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 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LG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에 또 훈련을 해서 예. 사실 이 훈련할 때 패널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인명피해 발생한 상황 그런 것을 가정해서 네. 실제로 비상연락과 사고 전파 뭐 이런 것들을 쭉 훈련을 해서 네. 아주 잘 이루어졌고 15분 만에 인명구조와 술주 사고 수습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자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사실 추적해 본 건데 네. 이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시계열상 행동에 따른 그런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냐. 네. 이런 훈련 말고요. 네. 이제 임의 상황 부여를 해서 네. 그런 상황에 따른 재난 안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재난 안전 위험성 평가 이런 네. 걸 해서 알겠습니다. 노출된 핵실 위험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사실 또 이런 것들도 모든 게 사고 일어난 후에 대응 체계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작업에 대한 그런 안전 규정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국민안전처가 출범까지 했는데 예. 도대체 뭘 좀 어떻게 해달라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국민안전처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는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런 시점에 이제 재난 현장 신속 대응팀 네. 이런 게 활동해서 예.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의 상황 접수부터 분석, 판단,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전문가를 급파해서 네. 현장 대응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네. 국가 전반적으로 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느 것이 가장 취약한지 네. 어떤 것이 위험한지 다 조사해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다 한번 해서 예. 이에 따라서 피해 영향이 큰 거, 네. 또 자주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을 우선순위 도출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 종로 5가에서 용두동 사거리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이어지는 왕산로가 성바오로 병원까지도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신촌로는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기차역, 이어지는 양화로 동교동 3거리에서 서교동 4거리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국회대로가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까지 어렵고, 경인로는 서울교에서 물레동 4거리, 구로역에서 고척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에서 녹천교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신년 벽두부터 잇따르는 안전사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9987번님, 참 가슴 아픕니다. 고쳐지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과 소방도로 확보 등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719번님, 기초 안전부터 관리를 하지 않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신년 벽두부터 잇따르는 안전사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368번님,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설마 내가 하는 안전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8085번님, 공직자들이 무사한 일주에 익숙해져서 무슨 일이 생긴 늘 눈치만 보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듯 합니다.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오늘 쿠웨이트와 아시안컵 2차전 치렀죠. 결과 어떻게 네. 지금 나왔나요? 네, 그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4시부터 그 호주 캔버라에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가졌는데요. 예. 이청용이 오른쪽 정강이뼈 부근에 실금이 발견됐고, 손흥민도 감기 증상을 보여서 오늘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남태희가 전반 36분에 차두리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해서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그 한국은 최약체인 쿠웨이트를 상대로 그 고전하면서 1대0 진땀승을 거뒀는데요. 그 경기 후에 슈틀케 감독이
그 운이 좋았다. 오늘부로 우리는 우승 후보가 아니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오늘 오후 6시부터 같은 조 호주 오만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호주가 후반 20분 현재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호주가 오만을 이기면 한국과 호주는 3차전 결과에 관계없이 두 팀 다 8강행을 확정됐습니다. 네, 부상당한 이청용 선수는 아시안컵 남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이청용 이번 대회 더 이상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예. 그 이청용 사흘전 오만과 1차전에서 거친 태클에 오른쪽 정강이를 다쳤는데 네. 어제 현지병원을 찾아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오른쪽 정강이뼈 부분에 그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금이 발견돼서 네, 그래서 훈련을 3주 정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그 아시안컵 남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청용 감독과 면담을 통해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는데요. 그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에는 큰 악재입니다. 그러네요. 호날두가 2014년을 빛낸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포르투갈 출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오늘 국제축구연맹 발롱도르를 받았는데요. 네. 그 호날두는 국제축구연맹 가맹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등의 투표에서 37%의 지지를 받아서 약 15%에 그친 리오넬 메시와 마누엘 노이어를 제쳤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17골을 넣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한때 메시에 밀려서 2인자라 불렸던 호날두가 발롱도르를 2년 연속이자 2008년에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하면서 그 1인자로 발돋움했습니다. 한편 올해의 지도자상은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 우승을 이끈 레브 감독이 받았습니다. 네. 강정호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츠버그와 계약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오늘 강정호가 피츠버그와 4년간 1,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74억 원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그 5년째는 옵션이 걸려 있다면서 4+1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네. 앞서 강정호는 지난달 메이저리그 비공개 경쟁 입찰인 그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했고요. 그 최고 름찰에 500만 2,015달러를 적어낸 피츠버그와 단독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강정호는 14일에 미국 피츠버그로 출국하고요. 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면 곧바로 최종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그 보도대로라면은 강정호 선수가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ESPN 보도대로라면은 강정호는 매 평균 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3억 원의 연봉에 입단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네. 그 피츠버그 팀 8번째고 그 내야수 중에서는 3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강정호가 포스팅 금액을 포함해서 계약 총액 2,100만 달러를 받게 된다면 2001년에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이어서 그 아시아 출신 야수로는 2번째 높은 금액이고요. 네. 투수를 포함하더라도 다나카, 류현진 등에 이어서 8번째 높은 금액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 주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그 피츠버그 감독도 강정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프로농구에서 이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아주 후반기 판도를 흔들어버릴 그런 깜짝 트레이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오리온스가 어제 가르시아와 이호연을 보내고 삼성의 라이온스와 박경수를 받는 2대2 트레이드를 가졌는데요. 현재 그 4위 오리온스는 그 플레이오프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득점 1위 길렌 홀터의 득점 2위인 라이온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반면 올 시즌 최하위인 삼성은 미래를 내다보고 신인 드래프트 전체 7순위 유망주가 된 이호연을 받았는데요. 네. 이상민 삼성 감독이 총대를 메고 리빌딩에 착수했습니다. 오리온스와 삼성의 손익 계산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구상연설에서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4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연설에서는 24번 언급했던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우리 경제도 2015년에 훨훨 나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네. 한국 경제 네. 좋아집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집니까? 예, 조금 그저 나아질 거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성장률로 보면요. 작년 성장률이 한 3.4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예, 금년은 한 3%대 후반이다.
작게 보는 데는 3.5고요. 많이 보는 데는 3.9. 저희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는 3.7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니까 뭐 그저 조금 나아진다. 뭐 설비 투자도 조금 나아지고 총 수출도 조금 나아지고 취업자도 작년에 못지않게 한 50만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실업률도 작년에 3.4에서 금년에 3.3이니까요. 뭐 소폭 하락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예상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 이제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장치도 있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갖고 네. 저도 이런 작업을 옛날에 좀 오랫동안 해봤었는데 예, 예. 그 수치적인 분석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제를 보는 어떤 감 같은 거요. 네. 네, 그런 게 뭐 경험이랄까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좋아진다고는 말씀인데 네. 조금 좋아진다고 하시는 게 좀 수상한데요. 물가 상승률 어떻습니까? 물가는 작년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인데요. 예. 금년에는 한 1%대 후반 정도. 예. 뭐 담배값이 인상이 돼가지고 담배 소비세가 인상이 된 거죠. 예. 담배 소비세가 인상이 돼가지고 한 0.6% 포인트 상승 요인이 생겼고요. 네. 반면에 이제 유가 하락으로 한 0.8에서 한 크게는 1% 포인트 정도 하락 요인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합해보면은 금년도 물가는 한 1.6 정도, 1.5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요. 네.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마이너스 물가 이거는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네. 이 저물가, 저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디플레가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물가 하락이 있는데요. 네. 우려해야 되는 거는 수요가 대폭 줄면서 물가 하락이 지속이 되는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우려되는 거는 유가 하락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쩌나 이제 이런 걱정인데 유가 하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비의 하락이거든요. 예. 이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 기업하는 사람에게서는 이제 생산비의 하락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의 증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그럴 사안이 아니고 마치 채소값이 크게 낮아졌을 적에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이제 농민들에게는 나쁘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유가가 하락하니까 뭐 정유업체 이런 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금리 얘기도 좀 해봐 주세요. 네네. 금리 이거 참. 정부가 어떻게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예. 어저께 대통령께서 금리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리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도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부가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바로 채권 시장이 요동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을 이제 장중 한때 기록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금리를 언급하신 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소관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워낙에 한국은행의 예. 고유 권한인데. 그렇죠. 뭐 기껏해도 뭐 부총리나 뭐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지금 박 대통령께서 어저께 기자회견에도 이제 역력히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만큼 금리에 대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금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시고 또 그 경제수석과 기재부 차관이 또 사실은 이런 거였다라고 또 해명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련된 모습은 아니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핵심 3개년 계획. 네. 그거 한국 경제 3년 살릴 수 지난해 발표했고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아주 강조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한국 경제 3년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세 가지인 것 같은데 뼈대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첫째가 이제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또 교육개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경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산업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내수 확대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내수 확대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겠다. 이게 세 가지 뼈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얘기들인 것 같아요.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 우리 경제에 필요한 얘기가 있지 않겠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한국 경제를 과연 살릴 것이냐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제시된 이 뼈대에다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개혁 같은 거를 봐도 그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식, 덴마크식 노사정 타협을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노동개혁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인지 덴마크인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험도 다 들어주고. 네.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타결을 한다 그러면은 대환영을 받겠죠. 네. 대환영을 받겠으나 노동개혁을 잘했다고 또 칭찬받는 또 다른 사례가 이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인데 이거는 2003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만은 2003년 이후에 독일의 실질임금이 하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개혁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개혁이라면 우리의 그 당시 독일에게는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요. 이게 가계 소득이 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개혁 같은 것도 그 내용을 뭘로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우리 경제를 살려낼 거냐 아닐 거냐 그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희상 새정신 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비판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경제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민주화 복지다. 한반도 평화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낙수 효과는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소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낙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은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중요 이유가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고 기업소득은 자꾸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는 기업소득이 저축으로만 가고 그래갖고 이것이 실물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런 문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 부분에 쌓이는 이 저축을 실물로 내려오게 하느냐, 가계로 내려오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근데 하기에 나름이죠. 아까 말씀드렸으면 노동개혁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격차를 이중구조를 대거 해소해버린다. 이러면은 상당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와 아울러서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또 어떤 조치가 있다 그러면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지금은 어디까지나 화두를 던진 상태라고 보고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게 뭐 그런 낙수 효과가 없을 것.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에 그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내용 전부가 무슨 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의 요약을 이렇게 그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애를 많이 써서 그 생각을 해낸 것일 텐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을 할 적에 이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나의 살림을 어떻게 이걸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전달을 했었으면은 진위가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 얘기도 야당에서는 지적을 했어요. 가계부채. 이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거 뭐 위험하죠.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거는 우리 경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쭉 지적이 돼 왔었고 그러나 이게 해결되지는 않고 자꾸 이제 악화돼 오기만 했던 건데요. 오늘도 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월 11월 달 그 가계 대출이 뭐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아마 가계부채 문제로 금년에는 우리 경제 그 정책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이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단번에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겠지만은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린다. 금년 그게 이제 거의 예고된 상황인데 이게 3년 동안 한 중간 정도로 봐도 한 4~5%포인트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2007년이 되면은 지금 2% 기준금리가 거의 7% 가까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계 부채가 많은 이 소비자들이 그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있겠느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 물론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런 게 없어갖고 아마 지금 이런 수준으로 금년 내내 가면서 그 대외 여건이 달라지면 굉장히 이걸 또 걱정하는 뭐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상태로서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정부 재정 적자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국제 기준에 비하면 좀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더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정부가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단 전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부터 그 고령 시대 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그 자꾸 악화되는 그런 그 길에서 이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데 지금 구조로는 이게 재정이 그 고령화에 그 대응을 할 만한 게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장기 재정을 좀 건전하게 만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 그 경기 부양 재정을 통한 부양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공무원 연금 말고는 장기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개선을 하려는 그 노력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재정을 악화시켜 놓으면은 그 나중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걱정이 있는 겁니다. 자, 국제 경제도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요즘 미국은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근데 뭐 유럽에서는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가장 지금 그 화두가 이제 그 그리스 문제예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달 25일 날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시리자라는 그 급진 좌파 야당이 있답니다. 만든 지 4년밖에 안 되는 야당인데 거기가 이제
부채를 탕감해달라, 반으로 탕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탈퇴하겠다는 이런 그 공약을 내세워서 되게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유로존을 탈퇴할 것 같지는 않다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유로존이 좀 불안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2011년, 12년에도 유로존의 위기가 처음 세게 왔었습니다만은 이번도 뭐 강도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약합니다만은 그 유로화에 대한 그 신뢰도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또 얼마 있으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주춤하죠. 중국 주춤하죠. 중국도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안 좋죠. 뭐 이제까지 그 중국에다가 많이 그 물건을 팔아갖고 그 재미를 봤었는데 중국이 세 개의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을 물건을 사줄 그 선진국들이 이제 침체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과잉 투자도 많고 또 중국 장기적으로 봐도 얼마 있으면 중국도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국도 노령화의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같이 9% 10% 성장은 이제는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자녀 낳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과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신년 벽도부터 잇따르는 안전사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2450번님께서는 작년에는 물로 어려움을 겪더니 올해는 불이 문제네요. 남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793번님께서는요. 소방서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왕강기나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호수 사용법을 누구나 언제나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085번님께 주간 경향을 179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윤미, 신동해,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